자, 4번 진행할게. 자, 좀 빠른 템포로 가볼게요. 자, Europe's first Homo sapiens lived primarily on large game, particularly reindeer. 자, 일단 핵심은 게임이란 단어는 동격으로 reindeer이란 단어랑 만났어요. 술록이란 뜻인데 안 나왔네요. 자, 너무 치사하네요. 이 정도는 줘야 돼요. 그러면 큰 사냥감이란 뜻으로 해석이 아마 될 겁니다. 자, lived on이라는 거는 depend on이랑 똑같아요. 의지에 살았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ven under ideal circumstance, 이상적인 환경들 아래에서조차도 hunting these fast animals with spear or bow and arrow is an uncertain task. 자, 중요한 거는 eve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상적이다 하더라도 불확실했다와 맥락이 같죠. 그러니까 1번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게 술록은 reindeer이라고 할게요. reindeer는 had a weakness. 자, 지금 보시면은 사냥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맥락에서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약점이란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앞 내용으로 추론이 가능한 거고 어떤 약점이 있었느냐? Mankind would exploit. 중요한 단어죠. mercilessly라는 표현은 무자비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은 무엇이냐? While afloat.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단어와 vulnerable 이란 단어가 연결되었다는 거야. 출제 자체가 2번, 3번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 눈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동안에 afloat는 떠다니는 이란 뜻이죠. 술록은 굉장히 취약했다. 약점이라며. 그러니까 취약하겠지. Moving slowly with its antlers held high as it struggles to keep its nose above water. 자, 이건 구문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보세요. 천천히 움직이면서가 되는 거고 with는 분사 구문이에요. 명사 다음에 자, 밑에다 쓸게요. 헷갈리니까 좀 더럽네. 자, 명사 다음에 pp. 그러면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신의 뿔을 이건 별주 단어일 거야. antlers. 뿔을 높이 치켜든 채로가 되는 거죠. 자, 뭐 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코를 물 위로 유지시키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마지막 as는 뭐뭐 하는 동안에로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니까 대충 각이 딱 나왔어. 아, 물에 있는 게 약점이었다. At some point, 특정 순간에 Stone Age의 한 천재가 깨달았습니다. The enormous hunting advantage he would gain by being able to glide over the water surface and build the first boat. 엄청난 사냥의 이점을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점이 되는 거죠. 이 약점은. 즉, 술록의 약점은 인간의 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가 얻을 수 있었대요. 뭐 함으로써? 미끄러져 감으로써. by ing고요. 어디 위를? 물의 표면 위를. 그래서 최초의 보트를 만들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읽으면서 once the laboriously overtaken and killed prey. 자, 저는 진짜 해설하면서 좀 짜증이 나는 게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가 좀 약간 멋있어야 되는데 일단 힘들게 따라잡아서 죽이면 had been hauled abroad. 위로 끌어올려졌대요. Getting its body back to the tribal camp. 이제 자신의 부족 캠프로 돌아가겠죠. Would have been far easier by boat than on land. 땅에서보다 보트로 훨씬 더 쉬웠다. 자, 지금 laboriously를 잘 보십시오. 힘들게 따라잡은 거라고 보이시면은 굉장히 좀 슬플 것 같아요. 보세요. 힘들게 따라잡혀서 죽임을 당한 먹이가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이거는 구문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이게 단어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원스 다음에 주어, 동사, 구문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눈에 잘 보일 거야. 힘들게 따라잡혀서 죽임을 당했대. 바다에 그 물 같은 데서. 근데 지금 앞에서 뭐가 나왔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어로서 변별을 해야 되는 거를 내용적으로 변별을 해야 되는 거를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야. 그냥 읽으면 the laboriously overtake 이게 더를 못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뭐 PP로 본다라던가 분사구문으로 본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서 해석이 꼬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오히려 출제 포인트가
원스는 얘들아 접속사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주어가 나와야 돼. 야 정관사 보이지? 꼼꼼하지 않게 읽은 애들을 틀리게 만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제라는 거야. 어디까지가? pray까지가 주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틀린다. 먹이 입장에서는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laboriously가 마치 사냥꾼이 힘들어서 따라잡아가지고 먹이를 죽였다처럼 마치 우리가 의역이 되게끔 의도한 거라고. 대충 보는 애들한테. 그러면 사냥꾼들은 사냥을 쉽게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니까 누구 입장이야? 프레이 입장에서 따라잡혀서 죽임을 당한 거기 때문에 프레이한테 약점이 물이었다고. 먹잇감. 그러니까 쉽게 따라잡혀서 죽임을 당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어휘 출제 포인트를 뭘로 지금 바꿔놨다? 구문 분석으로 지금 바꿔놨다라는 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4번 틀린 사람은 구문 분석하세요. 주어 동사는 정확하게 찾으면서 구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저 읽어볼게. 이 먹이가 배 위로 끌어올려지고 나면 그 몸을 이제 다시 부족 캠프로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쉬웠다. 보트로, 육지에서보다. It did not have taken long. 오래 걸리지 않았다. For mankind, 인류가 이러한 이점을 다른 재화들, 끝은 물품들에도 적용시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중에는 결국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배로.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갈게요. 5번. 자, 구문이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4번 틀린 사람들은. 자, 5번. 자, 이것도 좋은 지문인데 빨리 하면 안 되겠다, 얘는. 자, 얘는 중요한 지문이고요. 바로 가봅시다. 내가 만약 당신한테 말한다면 흰색 곰을 생각하지 마. 자, 이런 경우는 흰색 곰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핵심 단서가 되는 거고요. 흰색 곰을 생각하지 마. You will find it difficult not to think of a white bear. 자, 한 번 더 나왔죠? 너는 흰색 곰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thought suppression. 자, 그럼 결국은 bear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를 드러내는 거죠? 생각을 억제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의 곰은 생각 억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곰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생각 억제의 대상. 이라고 우리가 키워드를 입력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글들은. 철두철미하게 도식화를 해야 됩니다. 생각 억제의 대상은 실제로 생각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억누르고 싶어하는, 뭐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진정시키기보다는. One common example. 자, 지금부터 뭐가 나오겠다? 예시가 지금 나오겠다. 설명하고 있고. That people on a diet,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이 who try not to think about food. 지금 음식이랑 지금 뭐랑 같은 애야? 곰탱이랑 음식이랑 같은 격이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이니까. 종종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겠죠. 위에서 보면은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 곰을 생각하지 않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야. 음식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This process is therefore also known as the rebound effect. 자, 이 글은 뭐에 대한 설명글이다? rebound effect에 대한 설명글이다. 생각 억제 대상을 많이 억제할수록, 자, 억제를 많이 할수록, 이거 지울게 헷갈리니까 더 생각이 날 확률도 높아진다. 이걸 요약해서 뭐가 된다? rebound effect라고 했다. 자, 결국은 rebound effect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너네가 지금 이 첫 번째 문장부터 여기까지 읽으면서 rebound effect가 뭔지를 도식화를 해놓고 나면 그제서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뭐가 나온다?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거야. The ironic effect. 자, 지금 이게 왜 아이러니한 거야? 생각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더 나니까 아이러니라고 했지. 그냥 그렇다라고 치고 seems to be caused. 유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By the interplay of the related cognitive process. 자, 지금부터 이제 왜 헬이었냐면 이 지문이 어려웠어요.
상호작용이라고 해놓고 지금 뭐가 나왔어? 두 개에 관련된 인지 과정들이라고 했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은 A vs B의 관계가 성립돼요. 왜? 두 개의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잘 꼼꼼히 메모를 하세요. This dual process system involved first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 이거 치환한 사람들은 쉽게 푸는데 치환을 안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Which consciously attempt to locate thoughts unrelated to the suppressed ones. 세컨드가 나왔고요. 이거는 판단하지 마세요. Simultaneously unconscious monitoring process. 자, 얘가 B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체크를 해놓고 문제풀이를 했었어야 된다. 하나하나 정의를 해보면은 어떤 거냐면 A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알아내려고 해. 어떤 생각들이냐? suppressed ones. ones는 생각들이죠. 억압된 생각들과 무관한 생각들. 자, 이게 진짜 헬 오브 헬이었습니다. 무관한 게 뭐야? 와닿지가 않잖아. 억압된 생각들과 무관한. 번역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읽어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면 항상 뭐를 찾아라? if나 when을 끝까지 내려가 봐야 돼. 맞든 아니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읽어줘야 돼. 그냥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A는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라 그래서 IOP라고 할게. 편의상 어쩔 수 없어. 시간 관계상. B는 무의식적인. 자, 그러니까 UIMP라고 해놓고 이 앞 글자를 그냥 메모만 해도 돼. 의도적이냐 아니면 무의식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자고. UI가 아니라 UMP죠. 죄송.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는 의도, 얘는 무의식이야. 자, if부터 가볼게. 이거 예신 거 아시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If the monitoring system encounters thoughts inconsistent with the intended ones. 설명은 반드시 앞에 있는 걸 똑같이 설명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근데 지금 뭐가 나왔어? 모니터링 시스템이 나왔지. 그럼 위에 거잖아. 이거 A죠. 그리고 여기는 밑줄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이잖아. 믿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리고 여기 보이지? 만약 모니터링 시스템이 생각들을 직면하면 inconsistent, 일치하지 않는, 의도된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들을 만나게 되면 it prompts the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완전히 실수를 했네요. 모니터링이니까 B죠. B가 의도하지 않은 생각을 만나게 되면은 A한테 뭐 하게끔 시키죠? These are replaced by inappropriate thoughts. 자, 이러한 생각들. 자, 지금 these가 의미하는 게 뭐죠? these. 의도된 생각들과 무관한 생각들이죠. 이걸 여러분들만의 세상에서 의도한 생각이 공부인데 공부와 무관한 생각들이니까 게임이라고 한번 칩시다. 남자아이들한테 쉬우니까. 그러면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가 보장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 생각들이 되는 거죠. thoughts inconsistent. 일치하지 않는 생각들이 돼야 되죠.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된대요. 뭐에 의해서? 부적절한 생각들에 의해서. 자, 여기서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혹시 출제 의도가 빨간색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정이고 여기를 적용이라고 보면 if를 혹시 얘랑 얘가 모순되거나 그런 관계로 출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한번 읽고 나서 여기 위를 한번 봐봐. A가 하는 역할은 생각들을 알아내는 시도를 하는 건데 억압된 생각들과 무관한 생각들을 알아내는 거야. 억압된 생각들을 게임이라고 해봐. 게임과 관련 없는 생각들을 알아내는 거야. 공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치환을 해. 자기만의 언어로. 그랬을 때 억압된 생각들, 게임, 무관한 생각들을 알아낸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게 뭐냐면 게임 생각하지 말고 공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억압하고 그거를 대체할 만한 생각들을 떠올리는 게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야? A의 역할인데 얘는 무관한 생각들을 부적절한 생각들로 대체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뭘로 고쳐줘야 돼? 출제 의도가 참 불손합니다. appropriate thoughts가 돼야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DIS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얘가 아니라 얘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논리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대명사 찾기 문제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야. 이렇게 좋은 지문을 두고 오히려 있잖아. 4번이 아니라 그냥 나는 여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잘 들어봐. 자, 보통은 너네가 감시 시스템이 부적절한 생각들을 이게 부적절하냐? 의도한 생각들이 적절한 거잖아. 의도한 생각들이 아닌 생각들을 알아내면은 만나게 되면 감시 시스템이 의도적인 운영 시스템한테 이 부적절한 생각들이 적절한 생각으로 대체가 되게끔 해야 된다. 이 원리를 충분히 이해를 한 사람한테 however 방향성을 줘서 하지만 주장되기로 의도적 운영 시스템은 실패할 수 있다. 왜? 증가된 인지 과부하에 의해서. 자, 이게 뭐야? 피곤한 거야. 너네 지금 머릿속이 피곤하면 인지 과부하에 걸리는데 이게 피로, 스트레스, 감정적인 요인들의 유발이 된다고. 그러면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filter. 자, 이것도 참 빡치는 표현이에요. 필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into랑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필터는 뭐야? 걸러내다. 근데 여기서는 걸러내다가 아니야. into가 들어갔지. 삼투압 생각하면 돼. 약간 그런 느낌이야. 들여보내는 거야. 들여보내는 거야. 이 필터 into는 들여보내는 거라고. 그래서 애들도 이것 때문에 낚여가지고 5번 고른 사람들 상당히 많더라고. 봐봐. 부적절한 생각들을 의식으로 들여보내게 된다. 그러면 부적절한 생각들이 접근 가능해지게끔 되겠지. 자, 헬 오브 헬입니다. 이 지문은 정말 어렵고 난해한 지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 하지만 출제 의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출제 의도는 철두철미하게 핵심은 뭐냐면 정의와 예시입니다. 그럼 이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하냐면은 재진술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재진술이다. 반복 관계로서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출제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4번이겠지라고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야. 또는 증명할 때 내가 다시 풀이 과정을 좀 한번 복기해 봤을 때는 잘 봐야 되는 게 요즘 출제 트렌드가 이런 법칙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2020년 9월이다. 이때 어려웠거든요. 애들 많이 나가리 됐는데 디즈 찾는 거라 그랬죠.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 형용 by inappropriate 밑줄 앞에 뭐 있어?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의도한 거야. 뭘 하게끔? 해석을 강제한 거라고. 어디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을 굉장히 강제를 한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이거는. 자, 6번으로 갈게요. 마지막 6번. 자, 아까 그 약자 쓴 거는 이제 쓰레기가 돼버렸죠.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무조건 뭐 약자를 써야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방법론적인 건 없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표식은 하셔야 돼요. 표식. 자, 이건 좀 짧네요. 자, 이것도 비슷한 급이에요. 약간 방금 우리 봤었던 지문이랑 비슷한 급인 게, 자, 봅시다. 여기 포비아 잘 보이시죠? 추정해보자. 파울라는 지금 심각한 공포증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if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공포증. 만약 우리가 추론한다면 파울라가 두려워한다고. snakes or spiders. 이거를요, 아이들이 너무 간과를 한 거예요.
둘 중 하나란 뜻이야. 둘 중 하나를 두려워한다면 그렇다면 확실히 할 수 있다. established 무엇을? She is not afraid of snakes. 그녀가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할 때 우리는 결론 내린다. 파울러가 spiders를 두려워한다고. 자, 이거는 뭐냐면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은 그냥 해석해서 느낄 수가 없어. 이 however를 잘 봐야 돼. However, our conclusion is reasonable only if Paulo fear really does concern either snakes or spiders. 이 말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결론은 오직 타당하다. 만약 파울로의 공포가 실제로 진짜 관련이 있다면 둘 중 하나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관련이 있을 때만 성립이 된다라고 지금 확실히 말을 했어. 그리고 또 지금 잘 봐. 구조를. 또 if가 나왔어. 자, 여기도 if가 있고 여기도 if가 있어. 그럼 당연히 however 뒤에 나온 if는 얘가 이분법이었지. 얘를 갖다 치환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둘 중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얘를 A라고 한번 놔보자. 그럼 however 뒤에 if 뒤에는 뭐가 되는 거야? not A의 조건이 나와야 되는 거지. 둘 중 하나의 관계가 아닌 관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 우리가 파울라가 공포증이 있고 어떤 사실, 그녀가 뱀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consistent는 일관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타당하다. 그녀가 높이, 물, 강아지 13이라는 숫자를 두려워한다는 것과 일치해버리게 된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둘 중 하나 관계가 아니라는 말을 내포하는 건데 얘를 그냥 번역을 주구장창하면 뭔 말이야가 나오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잡아. 지금 이 if의 가운데에 보면은 however가 있어. 그러면 이게 조건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 줘야 돼. 너네가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라고 해놓고 if를 두 번 썼다는 거는 얘가 A면은 이 뒷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not A의 관점으로 너네가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not A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둘 중 하나가 아니구나. 무서워하는 게 둘 중 하나가 아닌 그런 관계를 말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is entirely consistent가 왜 성립하냐면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는 즉 뭐도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야. 높이도 두려워하고 물도 두려워하고 나도 두려워하고 렉스캉도 두려워하고 어찌됐건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다라는 거야. 자, 더 일반화를 하자면 자, 일반화네, 일반화. 그럼 일반화는 언제 하죠? 앞에 어떤 설명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설명, 요약일 때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일반화라고 하는 거죠. 일반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충분한 사례가 설명과 제시가 되고 나서 일반화를 해야 되는데 When we are presented with, 자 마지막입니다. 좀만 힘내세요. When we are presented with a list of alternative explanation. 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얘랑 같은 급이 되는 거죠. 어떤 것들. 공포증에 해당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들, 대안의 설명들, 그게 경우의 수들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대안의 경우들의 리스트를 받았을 때 for some phenomenon, 더 일반화를 했지. 현상에 대해서. 위에서는 공포증이 나왔지만 이건 현상이잖아.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가질 때, be persuaded, 설득당하다라는 거는 확신을 가질 때, 뭐에 대해서? All but one of those explanation. 여기도 이제 번역이 헬이었어요. 그러한 설명들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지금 but이 해석이 어떻게 돼? 제외한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제외한. 뭐뭐를 제외한. 그러한 설명들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다. 자, 이게 뭘 시사하는 거야? 나머지 설명들 다 필요 없고 그 설명들 중 하나 빼곤 다 쓰레기야 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뭐랑 동일한 거야? 하나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만 정답이라고 우리가 설득을 당한다. 확신을 얻을 때는 자, 주제가 여기 있네. We should pause to reflect. 곰곰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자, 너네가 이거를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여기서 느낄 수 있어. 지금 이 글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잘못된 선택의 오류, 잘못된 선택의 오류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들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정답을 찾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것도 보고 이런 관점을 그러한 설명들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가 되는 거거든. 여러 가지를 보겠다는 거, 이 말은. 반대로 내가 그러한 설명들은 위에 대안의 설명들이지. 대안의 설명들 중 그냥 하나만을 찝은 게 그러한 설명들 중 하나를 빼고 나머지 쓰레기라고 보는 관점이니까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 거야? false choice가 되는 거라. 잘못된 선택의 오류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자, 지금 내 말이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보이시죠? 그럼 곰곰이 생각하게 보기 위해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는 신중해져야 된다. 이 뉘앙스 자체가 신중해야 돼. 신중을 드러내고 있어. 자, before denying that the remaining explanation is the correct one. 나머지 설명. 자, 이거 더 다음에 단수 보여? 그럼 이거는 뭐야? 남아있는 설명은 뭐니?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되는 거잖아.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올바른 정답이다라고 부정하기 전에가 지금 신중이랑 맞닿아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신중한 거는 내가 설명하는 자 남아있는 설명. 그러니까 내가 하나 고른 정답이 무조건 옳다라고 확신하는 게 신중하지 못한 거야. 확신하지 못하는 게 뭐야? 부인을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consider 뒤에 봐봐. consider whether other plausible options are being ignored or overlooked. 뭐를 갖다가 고려해보래? 다른 그럴듯한 옵션들, 다른 대안들이 무시됐는지 간과됐는지를 뭐 해보래? 고려해보래. 그럼 이게 뭐야? 신중이잖아. 근데 신중하래. 신중하지 못하기 전이지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의미한 내포는 뭐가 돼야 돼? 신중하지 못하기 전에가 돼야 되는데 남아있는 설명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신중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신중한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 돼야 돼? 4번이 돼요. 말장난이야, 말장난. 이게 진짜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자, 여기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거는 느낌밖에 없는데 거의 다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풀었어요. 너 이거 어떻게 풀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쌤, 제가 흐름상 이 도어즈 익스플레이션은 모르겠고 제가 눈여겨본 거는 이거였어요. 얘는 S가 있는데 얘는 S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말했던 아이들만 알고 4번을 골랐고 요지가 we should pause to reflect. 야, 곰곰이 생각하게 보기 위해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를 통해서 아 글쓴이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글이구나라는 건 느꼈대. 이 두 가지가 있었던 아이들은 그럼 보자. 남아있는 설명이 정답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전에를 이거 대안 설명이 아니라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올바르다라고 받아들이기 전에 고려해보자. 가능한 옵션들이 무시됐는지 아닌지를. 잘못된 선택의 오류는 오해로 이끕니다. 우리가 부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일 때 중요한 숨겨진 가정들에. 자, that the choices which have been made. 자, 이건 대순요 관계사절 아니고요. 명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뭐야? mislead that 주어 동사네요. 자, 오해로 이끄는데 which have been made explicit. 명백해 보였던 선택들이 타당한 대안의 설명들을 고갈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구문 분석해 드릴게요. 보세요. 마지막 문장의 주어 동사 다음에 when부터 여기까지는 삽입됐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목적어가 시작됩니다. mislead 목적어입니다. mislead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주어가 choices which have been made explicit. 자, 시간이 되면 구문 분석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have been made 같은 경우는 원래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explicit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었는데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서 뭘로 만들어진 거죠? be made explicit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명백해지게끔 만들어졌던 선택들이 자,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just a sensible alternative. 합리적인 대안들을 고갈시킨다. 고갈시키는 건 뭐야? 합리적인 대안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의역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오늘 3번이랑 5번 있죠? 이게 몇 번이야? 6번이야? 7번이야? 6번? 어려웠던 게 아까 3번이었나? 1번, 2번, 5번, 6번. 이거 한 5번. 5번씩 읽어보세요. 자, 지금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21분이고 현영이 가면 되고. 자,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고 나한테 질문하세요. 오늘 했었던 분량들.